안녕하십니까. 노동문제법 10강, 11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래는 원격 강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그, 15주 목요일 날 제가 출장을 가서 수업을 그, 원격 강의를 하기 힘들 것 같아서 11월 10일 날 미리 강의를 녹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주제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상 안전과 보건이 있고, 그리고 노사관계법상의 그 단결권, 이렇게 11강이 이어지는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0강, 11강이라 써져 있는 자료에서 그 집단적 노사관계법상의 안전과 보건을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서설로 잡은 내용은 집단적 노사관계는 노동조합의 조정과 핵심 포인트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에서 목적과 중요성을 이 중요합니다. 목적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이 적용되는 위험성과 위험 정도의 사업 종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에 대해서 어떤 사업체가 있느냐에 따라 중요성이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법적 기관에 대한 역할은 산업안전보건상의 안전과 보건의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산업재해에 대해서 예방하고 최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에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그리고 사업장과 근로자와 협의체 또는 관련자가 안전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법의 전부 일부 적용할 수도 있는데, 그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령 2항의 1에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그 산업안전 및 그 보건의 기준 확립을 소재가 명확해야 되고, 앞서 설명했다시피 명확한 그 소재지가 그 쾌적한 환경이냐 아니면 유지와 복원의 증진화의 목적으로 사업이 증진하고 있냐, 그리고 노동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법률과 규정을 역할에 맞게 산업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는 근로자와 유사의 노무 관계상 재해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근로기준법 적용하지 않는 사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사하는 사람, 아니 사업장 또는 주로 하나의 사업의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것, 그리고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종속하는 특수 고용자도 포함이 됩니다. 이는 이동통신 단말기 장치의 중계를 통해 자동차 관리법 3조 1항 5호에 따라서 이륜 자동차를 물건 배달 등을 한 사람, 그리고 가맹 거래의 공정화에 따른 법률에 따른 가맹본부, 그리고 가맹 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장을 보호 대상 포함됩니다. 이는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은 노동자와 건강의 안전이 기업의 성격과 직결되고, 이를 통해서 더 나은 작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연구나 논문의 목적의 범위 자체는 명확하게 해서 특징의 산업에 대해서 안전 문제를 분석하는 부분들이 대다수고, 이 안전과 보건을 하나씩 떨어져 내서 만들어내서 그 산업에 맞는 배경과 설명, 법적 기반, 문제 제기, 목적 및 범위를 한목불로 이제 포함해서 설명하는 그런 연구 개발도 있습니다. 이는 그 사업주의 기본 의무에 대해서 좀 포함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건강상 유지와 증진할 수 있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든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부분도 포함된다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호 존중하며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 현장에 대해서 안전과 보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들은 노사 간의 갈등을 줄이고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근본적인 법적인 근로를 법적에 기초를 하게 됩니다.
근로관계에 대해서 근로법률은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근로의 보호를 하게 되는데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는 유기적인 법률관계에서 자체 소멸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근로관계의 연속성에 비해서 파생된 개별적인 근로의 의무와 반복하고 만족을 하고 이행하게 되지 않는 한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전과 규정 자체는 만족을 얻지 못한 임금 청구권이나 재해보상 청구권의 근로보장 종료 후에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근로기준법 49조에 따라서 여건이 존속되게 됩니다. 이는 근로계약 관계에 대해서 종료 후에 그 근로자가 그 사업장에 보관됐던 물품이나 반환의 의무에 관해서도 회사의 의무 그리고 회사 서류가 인수인계하는 모든 부분까지 작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하는 부분도 연계된다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구 사례와 문헌 자체는 그 최병대 교수님의 문헌이 있는데 이는 산업 안전과 근로의 건강 관리의 경제적 영향이라는 연구에서 안전의 문제와 해결의 기업의 생산성과 향상과 직결되는 부분을 언급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일이 연장되는 사업의 그 안전성, 그 연속성이 있는데 이는 그 근로기준법 36조에 정하는 임금과 퇴직의 기일의 지급의 의무에 반하는 자영자의 그 지급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경영 부진에 인한 자금 등의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에 있는 면책하는 이런 부분들도 이 집단적 노상 안전 보건도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집단적 노상관계 협력은 산업재해 발생률을 낮추고 기업의 경제적인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특히 협력적인 노사관계가 안전의 문제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직무를 만족하는 높이는 데 기여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집단적 동의권 남용 이론이 있는데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94조 1항에 신설이 된 부분이 있고 이전의 판결에 대해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및 근로자 집단의 집단 의사 결정 방법에 의해서 동의를 요하고 동의 없는 변경 취업규칙에 대해서 근로자의 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에 의해서 인정되는 유예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협력적인 노사관계 안전의 문제 예방하고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함을 보여주고 노동국제기구 ILO에서 그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은 모든 노동자의 권리이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모든 국가들이 거의 많은 국가들이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이 국내에 맞게 정책을 영향을 주고 있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근로 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두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일실상의 사유에 대한 취업 규칙도 있는데 이거는 일실상의 사유라면 계약상의 급부 의무의 이양이 있어서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기타 노무 생활에 있어 적격성을 현저하게 저하하는 사정이 근로자에게 발생할 경우에 그 근로자가 자신의 지위에 상응하는 정당한 요구되는 업무상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는 사유를 말을 하는데 이 부분이 침해됐을 때 그, 그 사용자는 근무 성격이나 근무 능력이 불량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고할 수 있지만 그 반대로 근무할 수 없는 환경이 있을 때는 노동자도 그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그 안전과 보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실제 산업 사례로 보면 포스코 현대자동차 등에 대해서 국내 대기업들은 안전보건법에 근거를 해서 자사의 안전을 보건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안전과 건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높이고 사내 외에 신뢰를 증진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오자 노력을 하는 것이고 이러한 노력은 법리의 취업 규칙이나 인사 규정에 문제없이 행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문제 의식도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근무 성격이나 근무의 능력 부진에 따른 대기 발령을 할 때도 그 작업 환경에 대해서 문제가 없이 잘 돌아갔을 때에 이런 그 해고나 이거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작업 환경을 잘 똑바로 만들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기본 의무가 있는데 사업주는 근로자의 형태 근로자라든지 배달 동사도 포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안전 및 건강 유지의 증진을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법령의 명령을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기준이 있고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쾌적한 환경 조성, 근로자의 개선, 그리고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관해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또한 기구와 기계, 또 설비, 설계, 그리고 수입하는 자를 하는 원재료, 제공하는 수입하는 자도 포함되고, 이를 건설물이나 발주 설계를 하는 사업장, 그리고 이 법과 명령의 기준을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발주, 설계, 제조, 수입하는 건설에 사용하는 모든 물건을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재해 방지를 하고 위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그 그러기 위해서는 유연성 평가라는 실시 의무가 있는데 실제 사업장에 대해서 건설물이나 기계, 그리고 설비, 군진, 그리고 근로자의 행동에 대해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신뢰성 있는 사업장이 만들어야 됩니다. 노동조합은 이 형태에 따라서 근로자의 차이와 합리적인 이유가 없게끔 유지하고 그 노동자가 근로자의 하고 헌법상 보장된 당력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이는 그 비전형 근로의 개념 그리고 근로관계법 안에도 포함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당 그 노동조합의 의와 노동 조직 형태 관련 근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노동조합 자체는 규 조직 자체는 이제 노동조합이 가지는 본래 조직적 기능적인 측면이 있는데 노동조합이 일반적으로 달리 근로자의 단결권에 기초하는 조직체이고 노동조합은 근로상권의 보장치에 적합한 조직과 운영을 갖출 수 있는 요구됩니다. 따라서 그 조직과 운영을 갖출 수 있는 능력 자체는 근로상권의 유기적인 일체성과 기초로 해서 진행이 되고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행사하는 그들의 근로조건을 유지하는 개선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산업의 안전보건법상의 그 산업 환경과 근로 관계나 채권 또는 우선 변제에 관한 내용 그리고 불이익 변경 등에 대해서 주체를 근로자가 혼자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좀 낮기 때문에 노동조합 자체가 조직되어 있는 사업장이 만들어지면 연봉제가 단체 협약과 내용이 상충되지 않는 한에 있어서 연봉제 근로자, 그 비조합원이나 조합 가입자 대상으로 아닌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단체 협약 적용되지 않지만 단체 협약과 충돌되는 다른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조합원의 경우 적어도 단체 협약 임금 인상률을 구속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근로자가 사용자에 가지는 약자의 지위를 집단적 단결로 통해서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그 연봉 도입의 단체 협약과 연봉 실시와 관련된 문제점을 협의할 수 있고 그 연봉제와 성과주의 임금제 노동법적 쟁점에 대해서 근로조건의 명시한 취업규칙, 연봉제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에 대해서 노동조합에 따른 단계권을 조직 형태의 근거로 협상을 벌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 요건은 자주성이 있어야 되는데 노동조합 자체의 자주성 자체는 조직의 유형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는 노조 및 조정법 4조 4호에 따르면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야 되고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단체를 말합니다. 다음 각 호에 대해서 해당하는 노동조합을 보지 아니하는데 이 규정에 대해서는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범위의 기준을 조직 유형으로 정할 수 있는데, 이는 그 직종별 노조 아니면 산업별 노조, 일반 노조 또는 지역 노조가 있고 기업별 노조가 있습니다. 총 네 가지의 노조가 있습니다. 먼저 직종별 노조는 크래프트 유니온이라고 해서 동일한 직종, 직업이 종사하는 근로자를 구성을 해서 유형을 노조를 말을 하는데, 이는 근로자가 자신의 기술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술의 기능이 유지와 일정 수준의 임금의 유지 개선을 위해서 이런 노조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조는 노동조합의 고전적 조직을 보일 수 있고, 이 조직의 장점은 첫째, 임금의 기타 조건에 대해서 제한하고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 둘째, 단결력을 강조해서 어영화되는 위험이 적다는 점이 있습니다. 셋째, 직장의 단위의 조직이 아니므로 실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고, 반면 단점으로는 철저의 근로자인 조합원과 사용자의 단계가 희박하다는 점이 있고, 둘째, 배타적이고 독립적 성질이 가지기 때문에 조직이어서 근로자 전체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서 적당하지 않다. 교섭 상대가 복수적이고 유형적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직종별 노조 자체는 지위 향상을 위해서 그렇게 좋은 노조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 직종별 노조는 특정이나 직업을 가진 노동자고, 이러한 노조는 특성의 요구를 이해할 수 있고 그에 맞는 근로 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것으로서 이제 그런 활동을 합니다. 예를 들면 건축업계에서 건축 기술사들이 모여 있는 건축 기사나 노조, 그러니까 아니면 의료업계에서 의료하는 뭐 간호사분들이나 의료 노조를 말을 하고, 직종별 노조는 직업과 관련된 교육이나 훈련을 받았을 사람, 그리고 그런 근로자를 말하고 근로 조건의 개선, 보험이 권리 보장 등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노조는 직업 내에서 협력과 협의를 통해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 직업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역할을 합니다. 산업발 노조는 농경 사업을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직접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고 대규모의 그 대규모의 가입을 해서 조직력이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노동조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현대노조 같은 경우, 현대자동차는 그 여러 지역에 퍼진되어 있는 그 노조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고용 노동조합 가입을 해서 대규모의 초기 업적, 그리고 횡단적 조직 형태를 취하고 노동조합을 뭘 말하는데, 산업별 노조는 대량의 미숙련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 유입되면서 발달했습니다. 오늘날 대규모 산업시설을 갖춘 구미나 각국의 철강 산업, 자동차 산업, 화학 산업 분야 중심으로 널리 채택되고 있는 노조고, 이런 산업 노조는 사용자나 단체나 대기업들 교수 상대방으로 하고 동종 산업에 대해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지위를 통일적으로 개선하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해당 산업에 대해서 직종이나 숙성 적합한 근로로서 확립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인 지급 능력이나 서로 다른 개별적 기업에 대해서 단체 협약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데 현실적인 낙점이 있습니다. 그 산업노조는 그 특정 산업 내 모든 직종에 대해서 포함된 노조, 그러니까 포괄하고 강한 협상력, 통합된 목소리, 연대를 강화하거나 산업에 대한 영향력이 강한 그런 노조를 말합니다. 이런 산업 노조는
앞서 말한 직종변 노조, 크래프트 유니온과 달리 산업 노조는 산업 전반의 모든 산업에 걸쳐 있는 직업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앞서 말했다시피 포괄성이 매우 강합니다. 특정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를 포괄하고 다양한 직종과 역할을 아우릅니다. 강한 협상력은 산업 전체에 대표하기 때문에 강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고 더 나은 근로 조건이 높이면서 임금 협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최저임금을 놀리는데도 많은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통합된 목소리라 하면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의 통합된 목소리로 하나의 대변인으로 만들 수도 있고, 연대 일을 통해서 연대 강화를 하면서 전체 산업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 노조 또는 지역 노조는 직조 산업 구별하지 않습니다. 이는 직접 산업 구별하지 않고 각종 직업의 산업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일본 노조로 할 수 있는데, 조직 대상이 되는 직업과 산업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구성된 사이에서 단체성이 약합니다. 또는 특정 산업 노조가 아닌 다른 산업 분야의 조직이 확대된 경우에 거대한 일반 조직이기도 한데, 한편 특정 지역의 기업 단위에 조직화된 곤란한 중소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노동조합이 지역 노조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는 일반 노조는 특정 직종이나 산업이 관계없이 있기 때문에 매우 다양하고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고 연대를 강하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강하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 직종의 노동자들이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직군을 아우를 수 있다. 그래서 포괄할 수 있는 산업군이 많다. 그리고 광범위한 지역군을 포괄할 수 있다. 라는 강점이 있고, 지역 노조는 이를 포함하는 지역 노조는 지역종의 지역 내의 노동자들이 모여서 노동조합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요. 강점이 있고 지역 중심으로 이익을 대변해서 그 산업을 확장할 수 있는 그 지역의 산업의 노동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노조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특성에 맞는 노동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노조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현재는 지금 세대에서는 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별 노조, 엔터프라이즈 유니온이라고 하는데 특정 기업, 사업자인 근로한 노조를 말을 합니다. 직종이 상관없이 그 노조가 할 수 있는 조직 대상 하는 노동조합을 말하고, 이는 조직 유형으로는 단위 기업체에 대해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정할 수 있다. 두 번째, 해당 기업의 실정에 맞게 근로조건을 설정할 수 있고, 세 번째, 기업과의 소통 관계에 원활히 해서 노사의 협력이 용이하고 기업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그 구성원이 근로자 개인과 기업별 노동조합인 경우가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혼합노조 관련 업종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 단위의 노조의 이러한 조직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업별 노조는 잠시만요. 기업별 노조를 더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면, 음, 한 개의 기업 내에서 여러 조직들을 아우를 수 있는 산업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특정 기업에 근로하는 모든 노동자를 말하는데 경영진과 참여해서 근로조건이라든지 임금 복지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하지만 이 노조 안에 그 상관 부장이라든지 자기 직급보다 높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 노동자들이 목소리 내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일관된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내기 힘들어요, 사실. 그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이 노조에 가입할 일은 없잖아요. 하지만 이 노조가 있는 장점은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평사원이 기업에서 막 목소리 내기가 굉장히 힘든데 기업 노조가 있으면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가 있다. 그러니까 기업 내에서 노사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노조와 경영진 간의 직접적인 대화로 협상을 가능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고 기업 특화의 문제 해결하는데 장점도 있습니다. 특정 기업 상황에서 기업 형태가 안 좋아졌을 때 노조가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IMF 때 기업이 많이 흔들어졌을 때 노사가 노조가 나서서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나갈지 고유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던 그런 장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한 협상력을 통해서 그 근로 조건이나 임금 복지에 대해서 개선을 할 수 있게 협상력을 가질 수 있고 내부의 정보 접근 자체도 그 정보 접근 자체가 이제 그 직급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직급이 낮은데 어떤 정보를 되게 중요한 정보라든지 보안이 필요한 부분들은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노드를 통해서 접근이 용이할 수 있는 부분을 상세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일관된 정책 기용이라든지 기업 내 모든 노동자의 일관된 정책과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은 이제 높은 충성도 연대감. 그러니까 회사 내에 노조가 생기면 당연히 끈끈한 노사의 노동자와 이제 근로자, 동료 간의 끈끈한 노조 그 연대감이 있을 수도 있고 신속하게 그런 연대감이 생기면 대응도 빨리 해낼 수도 있다. 하지만 앞서 말했다시피 단점이 매우 커요. 사실 단점이 뭐냐면 제한된 협상의 범위가 있어요. 사실 이 내부 갈등으로 인해서 이 노조가 협상을 갖게 되면 특정 계열 다양한 직종이 있기 때문에 그 노조마다 갖고 있는 문제점이 다르다는 말이죠. 그 상관들도 다르고 이해관계 충돌도 있을 수 있어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문제점이 그들의 다른 노조에게는 아닐 수도 있고 그들에게 맞는 걸 수도 있고 통일된 목소리가 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정적 제약이 있는데 대부분 평사원들이 이 노조를 만들 거예요. 높은 간부일수록 이 노조를 놔둘 리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필요한 자원이라든지 앞서 말했던 정보라든지 그런 부족할 수 있다. 그리고 장기적인 전략을 만들 수도 없죠. 이런 밑에 평사원들이 절- 노조를 만든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면 그 사람들은 아마 그 기업 내에서 배제당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인 산업이나 발전의 전략적인 접근이 부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 경영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노조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었고 기업별 노조에 대해서 그, 그 산업 조합의 범위, 기준, 그 조직 유형을 총 네 가지를 말했고 사실 기업별 노조가 제일 할 얘기가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 형태와 조합 활동의 주체가 있는데 그 주체는 적극 요건이 따라야 돼요. 노동조합 자체가 실질적인 갖고 있는 요건이 있어야 되고 요건과 자주성이 있어야 돼요. 요건을 가지려면 노동조합이 가지려고 하는 자주성이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노조법 2조 4호 본문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근로자 주체가 되어야 되고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근로조건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와 그 연합단체로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고 노동조합의 대외적 자주성은 노동조합이 갖춰야 될 필수적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 자주적 요건과 정의 규정의 규범적 의 자체는 이와 같은 단순한 정신적인 그치지 않고 노동조합의 지위가 일정될 수 있는 합리적인 내재적 합의가 있어야 되고 합적 합법적인 범위를 밝혀 것을 특히 노동조합의 활동적인 단체 교섭과 단체 협약의 체결 및 그 효력, 그리고 쟁의 행위의 정당한 정당성 판단에 대해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또한 노조 및 조정법 7조를 고려하면 그 법률이 사용하는 노동조합은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부여받는 노동조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주성을 가져야 노동조합이 실질적인 요건을 가질 수 있다. 요건 자체는 앞서 말한 그 노동조합이 지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제 조직적으로 그 가져야 되는 모든 그 요건은 그, 그 적극적인 요건과 후자적인 요건, 결격 사유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적극적인 요건 자체는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는 법적 지위가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에 따라서 가격 근거가 있는 건데 적극적 요건은 2조 사항에 대해서 조직적 요건은 노동조합은 근로자 주체가 자주적으로 단결되는 조직한 단체여야 되고 근로자는 헌법 33조 1항의 근로자의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자주적 의미는 첫째 근로자 주체가 되면서 개념 표지가 연결되는 그러니까 개념 표지가 연결되는 의미와 사용자가 기타 다른 삼자의 지배 영향을 받지 않는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춘 것. 그 둘째, 가입 또는 결정 주체가 근로자가 타율적인 강제 부담 없이 자유로이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어, 이거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 그리고 그 그리고 둘째, 결정 주체가 되는 근로자가 타협적인 강제 부담 없이 자유로이 설립할 수 있는 걸 뜻하고 이와 같이 자율성과 자주적 기본권으로 단결권의 본질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결해서 조직하는 단체는 헌법 33조 1항에 대해서 단결권의 주체로 지위에 가진 근로자들의 조직 결사체, 그러니까 조직 결사체를 말을 하고 노동조합은 단결체의 지위를 갖는데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음, 잠시만요. 약간 다시 말해서 노조 그러니까 조직 결사체는 여러 가지 결사체가 있는데 첫 번째가 노동조합, 활동조합, 작업장애위원회 그리고 전문직 협회가 있습니다. 이 노동조합 자체는 함께 만든 직종별 노조를 얘기하고 협동조합은 근로자의 자발적으로 결성된 조직을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면서 상호 협력을 통해서 협동조합을 주로 공동 구매라든지 생산이라든지 판매를 같이 이익을 증진하는 협동조합도 있고 그리고 작업장애위원회 그들의 회사 내에서 근로자 조직한 대표 기구를 경영진이 협의해서 근로 조건과 안전의 보건 등의 개선을 역할을 할 수 있는 작업장위원회 주로 유럽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것까지 없습니다.
사회적 기업처럼 협동조합 같이 운영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직 협회라는 건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 직업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결성한 단체, 그리고 직업 교육과 자격 인증, 직업 윤리 규정 등을 통해서 회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노동자의 협회가 있는데, 특정 산업 또는 지역의 근로자들이 결성한 단체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역할을 주로 정책 제안이나 법률 지원, 교육의 훈련을 제공하는 그런 노동자 협회를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직 결산체를 통해서 모든 노동조합은 단결체의 지위를 갖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은 적극적 요건 다음에 목적상의 요건이 있습니다. 목적상의 요건 자체는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개별적 근로관계에 전제되지 않고 아무 존재 의의가 없기 때문에 노동조합 개별적 근로관계 내용인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통해서 근로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기업별 노조가 그 노동자의 조직 형태의 조합 활동형 주체 자체를 요건에 맞춰서 기업별 노조에서 그 기업의 종사자 노동자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을 위해서는 가입 신청 제출해야 되고 조합원이 될 때 주체가 돼서 노동자 및 결산과 가입의 기업별 노조를 탄생할 수 있다. 그리고 종속되면서 이 노조가 단위 노조로서 노동조합의 주체가 되는, 즉 사용자가 상대로 단체 교섭과 단체 협약 체결, 그 노동 활동의 방향과 지침의 결정을 집행, 그리고 그 밖에 그 모든 운영 조합에 관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하면 분의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 교섭의 당사자격을 인정한다라고 할 수 있고, 그 사용자를 단체 교섭과 단체 협약에 체결하고 노조 활동의 방향과 지침이 결정에 집행 등 그 밖의 조합 운영에 관해서 행사를 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별 노조는 소속 회사가 달리 노동 근로자가 직접 가입해야 되고, 그 산업의 노조로서의 지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가입한 전체 근로자의 대표를 하고 그 근로자들은 고용할 수 있는 사용자 단체와 직접 교섭을 하면서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 그 밖에 노동조합의 운영 조직에 관해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부 조직의 노동조합에 적용되는 기본이 원칙입니다. 또한 기업별 노조나 산업별 노조는 각각 산하 조직 또는 하부 조직으로 지, 지점을 분화해서 둘 수도 있고, 이 경우에서 원칙적으로 기업별 노조나 산업별 노조의 규약에 따라서 지시와 위임받고 법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섭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판례에 따르면 주식회사 S화재라고 있습니다. S화재는 이 기업별 노조가 체결한 단체 협약이 만료된 보험의 평사위원회 노조가 있습니다. 교섭 대표 지위를 부여받는 S노조가 표면 노조는 그 전신인 평사원협회가 그 실질적인 동일한 어용노조와 노동조합으로서 자주성과 독립성을 결여되었고, 그 설립이 규약의 개정 절차에 중대한 흠이 있다고 주장하고, 그 S보험 상대로 단체 교섭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을 때 위 신청이 인용되자 S보험이 이의 신청의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은 재반 사정이 비춰봤을 때 평협 노조는 평사업협회와는 실제 목적이 다른 별개의 단체를 보고 다수의 근로자의 평형 노사와 노조 가입한 상황에 명백하게 반대되는 사정이 없는 한 그 근로자들의 평형 노조의 정책 방향에 동조하면서 근로자의 이익에 가장 부합되는 노동조합이 판단되고 그 조합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아 단결 의사가 있다라는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형태라든지 활동 주체가 하나로 뭉쳐지게 된다면 여러 가지의 집으로 나눠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임받거나 범위가 하나의 교섭단체로 단결될 수 있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이걸 대법원이 인정하는 그런 판례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대법원 판례는 2022년 9월 6일 2022-5602가 있습니다. 그 이는 참고도 참고할 수 있는 일인데 분해가 실질적으로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는 단체 교섭이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이에 관해서 단위 노조의 사업장별로 노조지 기업별 또는 산업 노조를 결성하는데 종 내의 사업장별로 노조를 조직상 지부 분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이거를 명확하게 할 것은 기존의 단체 교섭과 가지고 있던 노동조합의 지위와 권한을 축소되고 있는 것을 바꾸지 않으면 종속될 수 있는 점이 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사업장별로 단위 노조나 전체 기업 단위의 자체가 연합단체라든 연맹에 가입한 후에 그 사업장 자체가 사용자와 단체 교섭에 되는 경우에 대해서 단체 교섭 당사자는 연합노조가 아닌 사업장의 노조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합노조가 나 노조가 교섭에 행하거나 교섭을 행하려 한다면 교, 사업장별 노조의 위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조 및 노동법 시행령 제7조의 산하조직 중에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회사 또는 사업장 조직된 노동단체 자체는 지부 분해 등 명칭 여하에 불문하고 제10조 제1항의 규정안에 의해 노동자협의 설립 신고를 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 규정은 지부 분해가 단일 노조가 될 수 있는 요건을 가질 수 있는 경우 적용될 수 있다 해석할 수 있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 이익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허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 이것도 말이 많은데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그 이익의 대표에서 사용자 행동을 참가하는 허용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해가 됐을 때 소극적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공유하게 되면 이거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 자체는 그 ILO에서 행해지는 내용입니다. 그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의 역사는 53년 제정된 노동조합법에 조직 형태가 아무 규정이 두지 않고 있었다가 63년에 조직 형태가 지향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72년에 73년, 80년 그리고 법 개정이 단행되고 87년에 민주화가 되면서 다시 부장하게 됐습니다. 이는 그 노조법이 이렇게 된 이유는 그 21년, 2016년에 노조법이 조직 유형에 강제 조항이 두고 있지 않았고, 노동조합이 조직 유형의 산업별로 기업별로 한 것인지, 지주별로 한 것인지, 당국간의 주체인지, 그 근로자의 선택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사용자 관계의 자주성이 유지되려면 민주적인 의사결정 기초를 하려면 근로조건의 유지나 개선이 추구되어야 되고 그리고 조합의 성격을 고려해서 조직의 유형이 결정되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적어도 소극적인 요건이라도 맞춰야 된다라는 거죠. 노동조합의 지위와 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이 대표되는 참가에 허용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있고 경비의 주된 부분이 사용자로부터 먼저 받는 경우는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끼리 돈을 모아서 그 당대권을 유지해야 되는 게 요건이 된다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노동조합은 그 노조법 2조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사용자 또는 상상 그익의 대표에서 행동하는 자가 자의 참가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를 허용하면 노동조합이 결성 운영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오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노조법 2조 2호에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의 경영 담당자 또는 사업적 근로자에 관해서 사업주를 위해서 행동하는 자, 그러니까 관리하는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기업에 노조가 있을 때 그 사용자를 하여금 행동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근로자에 관해서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노조가 운영이 된다. 그러면 그 노조는 깨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그런 걸 사전에 방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사업주를 노무 관리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 감독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야 된다. 부여받는 사는 안 된다. 그래서 이에 반해서 그 이익에 대표하는 행동하는 자는 근로자에 대해서 인사급여, 징계, 감사, 의무관리 등 결정하는 자를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에 대해서 노조에 포함이 되면 안 됩니다. 또 그리고 경비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먼저 받으면 안 돼요. 경비의 의미는 노조에서 사용하는 설비, 비품, 뭐 급여 포함돼요. 그리고 원조, 그냥 현금을 지급받아도 안 되고. 그러니까 노조법 81조 1항 상호의 단서는 사용자 부당 행위에 대해서 해당하는 경비 원조의 예외로서 근로자가 근로자 중 24조 2항의 활동, 근로시간 면제에 대해서 임금 보상을 받으면 행하는 활동을 하는 것은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 불이행 그 밖의 재해와 방지, 부재 등을 위해 그 기금의 기부, 최소한의 규모, 노동조합 사무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한 노동조합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비 원조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그러한 결제 사업을 경비 원조 해석하는 참고할 수 있다. 다만 노조 및 노조법 81조 4호에 따라서 위반한 사용자의 부당한 운영비 지원하는 운영비 지원의 행위가 바로 결결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운영비 지원을 노조에 할 때 받으면 안 되는데 이 노동자 조직 운영을 위해서 경비의 주된 부분에 해당되는지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 수양, 기타 복리 사업만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공제 수양, 기타 복리 사업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이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이 목적을 추구하면서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공제사업이나 복리사업에 영위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리고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에 허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진짜 안 되는 경우가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노조는 그 해당 사업장이라든지 산업체라든지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노조가 근로자가 가입하면 그 노조가 갖고 있는 목적성이 메뉴 자주성 같은 게 흐려지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규정 자체를 판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직종의 지역별 노동자의 조직하는 하는 1993년에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아주 예전 판례인 거죠. 이게 이제 조직 기업별 산업 동기 직종, 동종의 직장에서 일하는 조합원 그리고 직업 또는 직종별로 할 것인데 근로자가 선택적으로 하고 일정 지역 내의 조합 또는 다른 노동관계 법령 조촉하지 아니하는 원칙으로 허용하고 조합원 전체의 상대로 교섭 권한을 가지는 사용자가 존재하지 않는 한 조합원이 소속된 각 직장에 대해서 조정을 규제할 권한이 가진 그런 단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당의 교섭 상대방은 누구로 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그리고 그게 노동조합의 장애 사유가 될 수는 없지만 다만 지역 노동조합은 다른 근로자가 당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해당 근로자가 지역 근로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아까 네 개의 근로자 중에 이게 산업이 있고 일반 노조일 수도 있고 지역 노조일 수도 있고 기업 노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주성을 가지려면 그 노동조합 자체가 어떤 형태로 설립이 됐는지 만들어졌는지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1부 마치겠습니다.